거친 숨소리, 시원한 바람을 가르는 소리, 두 바퀴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세상. 그리고 영하의 온도에도 막을 수 없는 자전거 매니아들의 라이딩 본능. 심장 박동 소리, 그러니까 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뽑을 수 있는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내 자신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전거가 삶의 일부분이 된 사람들, 이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정비해주는 미케닉입니다. 여러 군데, 청주에도 샵이 많은데요. 다 다녀봤습니다. 제 등 가려운 데는 이곳에서만 긁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사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공구로 자전거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미케닉은 라이더들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의 진심은 고객들의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판매나 뭐 이윤 추구보다는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내가 조금 더 성실하게 대하고 내가 조금 더 내 자전거인 것처럼 봐드리고 하면 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꾸준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자전거를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 최고의 자전거 정비 실력을 갖춘 미케닉 김기철 대표를 만나봅니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자전거 매장. 얼핏 보기에는 일반 자전거 매장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요. 이곳은 도내 자전거를 사랑하는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익히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생활용 자전거와 전문 매니아들이 사용하는 자전거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는 용도와 타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곳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제품은 도로에서 타는 로드바이크와 산악용인 MTB. 위쪽에 있는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퀴가 얇은 거는 도로, 노면이 깨끗한 도로에서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이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가 굵고 앞에 서스펜션이 장착된 이런 자전거들은 노면이 거친 산에서도 탈 수 있고 뭐 도로에서도 물론 탈 수 있겠지만 거친 노면에서 내리막길이라던가 뭐 산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전거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MTB 중에서도 이렇게 뒤에 서스펜션이 있는 거는 조금 더 거친 노면을 타고 조금 더 빨리 내려오고 뭐 계단이라던가 낙차가 큰 어떤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들로 점점 진화를 하게 돼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해주는 용품들도 다양합니다. 일단 뭐 자전거를 타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구가 헬멧하고 장갑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람을 맞고 타는 운동이다 보니까 뭐 날벌레라던가 돌 같은 게 튀어서 눈이 감겨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글 같은 경우에도 필히 해주시면 좋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헬멧. 헬멧은 낙하를 했을 때 깨지게 되는데 깨지면서 충격 흡수를 해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어떻게 입고 라이딩을 해야 하는지 고민인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전거 운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격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옷을 초반에 춥다고 해서 너무 두껍게 입으면 속에 땀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땀이 나게 되고 그 땀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돼서 결국에는 자전거 탈 때는 좀 덥고 휴식할 때는 이 땀이 식으면서 너무 추워지는, 기온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거나 뭐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의류는 되도록이면 얇은 의류를 여러 겹 레이어를 해서 입으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 바람 자체가 몸속으로 침투되지 않게끔 방풍 기능이 좋은 제품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런 뭐 저지류이지만, 속에 있는 저지류이지만 이런 방풍 기능을 넣어서 바람을 한 번 더 막아주는 그런 기능성 의류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수칙이겠죠. 만약에 헬멧을 쓰지 않으신 분과 저희가 접촉사고가 나서 다친다고 하면 자전거라는 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쌍방과실이 될 텐데요. 헬멧을 쓰지 않으신 분이 만약에 심하게 다치면 같이 부딪힌 상대편한테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남을 위해서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꼭 하시고 이 보호장구를 꼭 착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이딩을 하면서 마주보고 지나갈 때에는 서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상대편이 헬멧을 쓰지 않으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자전거 라이더들도 안전수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의미에서도 보호장구는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자전거 대리점이라고 하면 대부분 판매 위주의 매장. 그러나 김기철 대표는 전문가용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지만 실력 있는 미케닉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지 않는 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 말, 미케닉. 미케닉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단어 그대로 자전거를 정비를 해드려서 자전거를 불편하지 않게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고 자전거 타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익스트림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전거 정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요. 자전거 미케닉은 자전거를 정비하고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안장과 핸들 페달 등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예전엔 자전거를 판매하는 사람이 동시에 기본적인 자전거 수리를 함께 하지만 미케닉은 다른 조건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 어찌 보면 과학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에 비한다면 자전거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한 것이 모여서 복잡한 것을 이루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작은 부품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다루는 미케닉의 역할이 그만큼 큰 거겠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만 실수를 해도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미케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제품들이 나오면서 자신의 재산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 자전거. 그러나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 없는 상황이어서 자전거 미케닉이라는 직업은 아직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고객들은 여러 군데를 다니다 입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타면서 안마 이제 맞을 때까지 맞춰준다고 하고 그런 소문 이제 지인들 소개나 많이 봐와가지고 여기로 왔거든요. 이곳에서 구매를 했든 안 했든 또 자전거의 가격이 고가이든 저가이든 김기철 대표가 고객을 대하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김기철 대표가 미케닉을 하게 된 계기는 자전거 관련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전거포를 운영하던 아버지를 지켜보고 그 곁에서 공구를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레 자전거 고치는 일을 배우게 됐는데요. 김기철 대표는 성인이 된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셨던 아버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자전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20대 중반 정도가 되니까 뭔가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있고 도전하고 싶은 과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 만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당시는 그냥 뭐 젊었으니까 그런 확신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죠. 아버지 삶의 일부였던 자전거. 이제는 자신도 자전거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일단은 가방 벗으시고 네, 최소한으로만 입어주실게요. 그 탈의실 가셔가지고요. 피팅을 하기 위해 온 건데요. 미케닉의 실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피팅입니다. 뭐 말 그대로 사람 몸에 자전거를 맞추는 거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신체 구조가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도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탓에 내 몸에 자전거를 맞춘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늘면서 피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피팅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에 타다 보니까 다리가 뒤쪽이 계속 당겨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손목도
자꾸 아픈 것 같고 해서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피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피팅이라는 게 뭔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봤더니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피팅의 개념하고는 아예 틀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피팅하면은 그냥 안장만 그냥 뭐 올렸다 냈다 그 정도 조절 아니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팔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 뭐 요 정도만 그게 이제 피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팅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체 사이즈를 재는 일입니다. 이제 피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체 진단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신체 진단한 다음에 자전거 위에 올라가서 타시면서 마무리로 조정을 해 드릴 거예요. 숙일 수 있는 만큼만까지만 숙여주시고, 네, 그러니까 허리를 세우시고요. 가슴을 내밀게 되시는 거예요. 가슴을. 그렇죠. 그렇게 숙이시는데 숙이실 때 발끝은 살짝만 들어주세요. 네, 그 상태 유지하시고 숙여보세요. 네, 더 숙일 수 있는 데까지. 네. 힘 빼시고요. 힘 빼시고 무릎 꿇고 굽을 거예요. 네, 편안하게. 우리 몸은 좌우 길이는 물론 타는 사람의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도 자전거 세팅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안장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 자전거를 사용을 하실 때 안장 사이즈가 중요한 이유가 사람마다 자골 넓이가 다르거든요. 뭐 엉치뼈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자골 넓이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 넓이에 맞는 안장을 선택을 해드렸을 때 안장이 앉았을 때 자골이 이렇게 거치가 돼야 돼요. 거치가 되면 좌골이 제일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은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부 쪽에 혈류량이 얼마큼 통하는지가 전립선 왼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요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간혹 수정해주는 자세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초기에 가져오신 자전거 포지션보다 핸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지금 페달링 하시면서 오히려 좀 부담감이 들진 않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바로 네. 전 네. 그게 딱 좋은 것 같고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약간 네. 내려간 느낌. 네,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만 열심히 굴려볼게요. 시선 앞에 봐주시고, 이 피팅이라는 게 혹자들은 피팅은 정의가 없다, 피팅은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몸 상태에 맞춰서 세팅을 해드리게 되고 한 사람을 피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시간. 그만큼 미케닉이라는 일은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전문 피팅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분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지셨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너무 즐겁다 보니까 자전거가 점점 더 소중해지고 그 자전거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재밌게 타고 싶어서 피팅을 받고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타기 위해서 정비를 받고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피팅 후에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너무 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 1분, 2분 계속 타다 보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지금 이 상태가 더 편하더라고요. 네. 더 편하게 느껴져서 피칭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타보시고 데이터 가지고 오세요. 확실히 김기철 대표는 고객들에게 여러 번 타보고 다시 매장을 꼭 오시라 당부하지만 오히려 미안해서 자주 찾지 못하는 고객들. 조심히 가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는데 수정을 수정을 받으러 오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그 신뢰도가 좀 약한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희가 번거롭더라도 찾아오셔서 수정 받으시고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고 계속 저희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하면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으신 분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김기철 대표의 샵에 있는 자전거들. 고가의 자전거들이 많은 만큼 고객들은 자전거를 고르는데 신중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것만 전화번호 사이징해서 네. 이건 이제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이징해서 네. 케이블 라우팅 들어가면 나중에 혹시 핸들바 높이를 바꾸고 싶으시면 네,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갈아야 돼요. 아, 이 길이가 바뀌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신중하게 세팅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세팅하실 때 네네네. 이게 그 파워 그거잖아요. 네, 파완장이에요. 아, 진짜 멋있다.
이거 사장님 그 저기 탁스에 걸 때 네. 뒤에 괜찮나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2, 30만 원의 자전거에서부터 1000만 원대의 자전거까지. 그러나 김기철 대표는 고가의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전거계가 너무 고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이에요. 자전거가 내가 50만 원짜리가 됐든 20만 원짜리가 됐든 내가 뭐 부심천 도로 한 바퀴 도는데 뭐 1000만 원짜리 자전거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는 자전거, 내가 이만큼의 운동을 하고 싶을 때 그걸 채워주는 필요 충족이 되는 자전거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자전거 가격으로 비교가 되고 자전거 가격이 비교가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좀 위축이 되고 자전거를 타는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발품 팔지 않고 김기철 대표가 권하는 자전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기술력이 좋으시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걸 잘 권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첫째는 저하고 너무 잘 맞았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성능이나 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 면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이클 타실 때 제일 중요한 위치가 이 후드 위치예요. 여기를 잡고 타실 때 브레이킹도 하시고 변속도 하시잖아요. 여기 한번 잡아보시고요. 여기를 잡고 타는 게 80%예요. 여기 잡고 타는 게 편하면 나머지는 딸려오거든요. 자전거를 구매하고 일반 피팅을 봐주는 과정. 관절에 일단 압박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네. 안장 각도를 조금 손봤을 뿐인데 라이더의 자세가 확연하게 달라 보입니다. 이런 척추 경직도의 차이가 안장 약간의 각도 수정만 가지고도 변화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수정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피팅이라든가 뭐 사이징 이런 것들이 하는 제 입장에서도 되게 난해할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더 그 편안함을 제공해드리고 싶고 조금 더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힘을 100%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맞출 수가 거의 없으니까 그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가고 이제 확인을 받고 그거를 이제 대회를 나가면은 확실히 달라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김기철 대표를 믿고 따르는 고객들. 정말 제가 원하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미케닉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지껏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좀 인간적이다?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 뭐 작업을 하다가 뭐 옆에서 보든 참 사람이 괜찮고 성실하고 참 인간적인 면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타면서 다른 데서 맞추다가 무릎 쪽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여기를 온 거예요. 소개받아서 와서 처음에 사이징이라는 그 단순한 그 피팅 걸고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 이게 장거리 160km 정도 타고 나면은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 여기 와서 마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산을 타고 왔는데 힘드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주면은. 늦은 밤. 매장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 김기철 대표는 자신의 매장은 거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매장을 찾게 되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느리지만 오셔서 많이 기다리시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에 대한 가치는 드리겠다라는 어떤 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김기철 대표.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 자체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제 목표이긴 한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도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경력이 쌓이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자전거 라이더들.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달리며 일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미케닉 김기철 대표가 있는 이곳은 단순한 자전거 매장이 아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공간입니다. 내가 현재 게으른지, 내가 현재 몸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전거는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은 제가 대회 나가서 1등을 목표로 나가지 않습니다. 작년에 20등이었으면 20등 했던 그 기록에 1초라도 단축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전거를 뭐 하루 이틀만 안 타도 자꾸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나서 타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힘든데 계속 밟게 돼요. 그냥 뭔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느낌? 쫄깃쫄깃한 허벅지. 그냥 그 느낌으로 계속 힘든데 밟고 있어요. 알아.